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사실상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파기 자판이 아니고 파기 환송이네요.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네요. 원심이 크게 잘못했다.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와, 조금만 더 했으면 파기 자판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조희대가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이걸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발칵 뒤집어지겠죠. 난리 나겠죠. 그래도 말이죠. 면죄부를 준 건 아닙니다. 조희대가 그래도 기본은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일제히 지금 우리 언론이 이거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골프 백현동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라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중앙일보 역시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이 대선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재명은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모든 사법 리스크에서 이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설사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아웃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기 대선 석 달 안에 그리고 뭐 넉넉 잡아서 약 한 120일 안에 또다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것 때문에요. 고등법원이 질질 끌 수가 없습니다. 원심법원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저거 이제 633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그렇고 굳이 633 원칙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 파기환송되어서 오게 되면은 대법원이 이번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쭉 이렇게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이제 재반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명백하게 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땅땅 때려주기만 하면 돼요. 벌금 300만 원, 뭐 500만 원, 뭐 징역 1년, 뭐 법정 구속 이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파기 자판은 아니었다. 파기 환송이었다. 와, 정말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본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은 이걸 계기로 지지율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 10% 이상 깎일 거야. 물론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이재명 반대 캠프에서 이재명의 저런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은 저거 방어하느라고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극복을 못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이재명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숨죽이고 있었지만 이들이 드디어 이제 고개를 쳐듭니다. 특히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 되겠죠. 문재인과 이 수박들이 이재명 끌어내리기를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재명이 이제 이번에 피선거권이 완전 박탈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대한 장애물이 생긴 거죠. 자기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악재가 터진 겁니다. 파기 자판으로 끝을 내버렸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것만이라도 감지덕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선 국면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재명은 범죄자입니다. 범법자입니다. 이미 전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자기 개인 커리어에 여기 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그 범죄 혐의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세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다. 대한민국의 더 퍼스트 원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끝났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는 뭐 점치고 이런 걸 믿지는 않는데 역술가들이라든가 이 소위 이제 그런 이 뭐 주술적인 그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재명은 전부 다 안 된대. 대부분 10명 8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사주로 봐도 그렇고 관상으로 봐도 그렇고 끝났대. 정점에서 올라와서 지금 완전히 그냥 급전직하할 만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건 뭐 그렇다 칩시다 일단. 자,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의 저 경쟁력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놓고 그야말로 이제 대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전쟁이 됐습니다. 저걸 규명할 수 있는 사람, 저걸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깨끗한 사람이 나가야 돼. 가장.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뒤가 구리지 않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청렴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러면서 소신과 강단, 대쪽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조이대도 대쪽 같은 이미지가 좀 있네요, 보니까. 이 대쪽 대법원장이 이번에 그야말로 거대한 어떤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정말 큰 선물을 줬다. 지금 저 이재명 그 개딸들 갤러리 가봤더니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이대 탄핵 들어가자. 이제 주권 침해 당한 국민들에게 주권 침해 당한 국민들에게 대법원이 책임져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등 하면서 말이죠. 이제 전부 대법원으로 모여들자라고 큰 소리 치는 어떤 그런 글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들도 한숨은 돌리는 것 같아요.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을 날리지는 않았잖아. 파기환송이니까 시간은 벌었거든요. 어쨌거나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된다. 대통령 되기만 하면 이들이 말이죠. 신속히 움직여서 법을 바꿀 겁니다. 법을.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통령 직무시행입니다.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인수위 이런 게 없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 취임까지 한 2달 정도, 한 45일 정도 있었잖아요.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 당선 확정되자마자 직무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국회를 저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꾼다고요. 법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대통령이 이재명이잖아요. 거부권 행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직선거법 그 관련해서 뭐 문제되는 것들, 그리고 대통령 이미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재판을 받아가지고 유죄 이제 이리 선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갖고 엄청난 어떤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헌법 84조 등등에 대한 이런 뭐 이슈가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이재명이가 자기 방어막을 칠 겁니다. 민주당에서 뭔가 법을 만들어 올릴 거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뭐 바로 그냥 통과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은 선거에서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요. 대법원이 이재명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문재인이가 힘이 더 세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이가 지금 죽은 듯 지금 저래 있어도요. 저게 힘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은 어쨌거나 지금 세력이 두 개입니다. 친명과 친문인데요. 지금은 친명이 압도적인 것 같아도 친문 또한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대법원 구성도 그렇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전개될 전국 상황을 이제 고려하게 되면은요. 문재인 세력을 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좋아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을 잡는 도구로서 조금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 쪽에 지지율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은 지지율에서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생겼다라고 보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요. 한덕수 효과는 지금이 정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이 후보는 진짜 후보는 그 후로 아마 엄청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중에 한덕수랑 뭐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주도권을 질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오히려. 큰 조직, 당을 장악하고 있는 쪽이 대부분 이깁니다. 무소속하고 이 당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일화하게 되면요. 과거 후단협 때 노무현 정몽준 때처럼요. 지지율은 정몽준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죠. 그런데 노무현이 이겼잖아요. 결국에는. 그와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배팅이 큰 어떤 그런 한판 승부가 되는 거죠.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거죠 말이죠. 자, 파기자판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야, 조이대가 조금만 더 나가서 거기서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파기자판으로 갑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파기환송으로 좀 마무리됐고 유죄 취지죠. 유죄 취지인데 저도 다 들어봤는데요. 완전히 이거는 파렴치한 어떤 거짓말장이로 이렇게 묘사를 하더군요. 법적 용어로서 이렇게 순화해서 말을 해서 그렇지 잘 들어보면 완전 그거는 도저히 한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정치의 영역에서 저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기꾼의 다름 아니다. 이런 수준의 그런 뭐랄까 평가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판결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걸 쟁점화 시키고 이로써 대선 국면이 또 다른 어떤
지각 변동, 경천 동지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에게 정말 하늘이 뭔가를 지금 안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김문수 너 나와. 하늘이 안배를 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김문수는. 한동훈은 자기가 나가려고 막 나온 거고 김문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김문수 너 나와. 지금 너가 필요해. 이게 하늘이 안배라 이거죠. 시대 정신이 김문수를 불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면은 정말 깨끗해야 돼요. 사람이. 김문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본인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집안도 문제 없어야 되고 처가도 문제 없어야 되고 본가도 친가도 문제가 없어야 돼. 한동훈은 근데 문제가 너무 많아. 본인도 문제지만 그 처가로 뭐 그 아버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너무도 많은 털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는요 답을 딱 정해놓고 하늘이 벌써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엄청난 일입니다. 파기자판, 야 정말 조금만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조금 납니다만 그러나 파기환송, 유죄취지 파기환송만으로도 대세를 움켜쥘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차기 대통령을 뽑는 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한판입니다. 아직 이제 투표 안 하신 분들 많죠. 꼭 투표하세요. 이번에는 부정선거 이슈가 좀 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